안녕하세요, 돌돌이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는 두 가지 영상에 거쳐서 디센트럴랜드가 품고자 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가오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내용과 디센트럴랜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전에 다루었던 디센트럴랜드 영상 두 가지를 모두 시청하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를 이야기하게 되면 다양한 반응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기술력이 그것밖에 안 돼? 부터 시작해서 되긴 하겠지만 먼 미래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 디센트럴랜드 두 번째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은 이미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장치나 고글 없이도 뇌에 자극을 주므로 가상세계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을 컴퓨터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2021년 5월 10일 메타버스가 새 시대를 열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게임과 같은 소통이나 놀이 창구였다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장르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비대면 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대용량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5G 통신망이 확충되면서 메타버스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세계에서 입학식, 졸업식,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하거나 아이돌 뮤직비디오 공개, 팬사인회를 진행하는 일도 흔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차지하거나 사고 파는 플랫폼도 등장하였고 인그레스, 어스2, 디센트럴랜드, 더 샌드박스, 크립토복셀, 솜니엄 스페이스 등 다양하다며 가격이 오르고 화폐로 교환될 수도 있어 투자 자산으로도 가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세계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등장이 이를 보여준다고도 설명하고 있죠. 간혹 이렇게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 굳이 디센트럴랜드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메타버스 세계는 하나의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구상에 여러 국가가 있고 각 국가마다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과 문화가 있듯이 미래의 메타버스 세계도 어떤 특정 분야마다 그 분야에 발전된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죠. 사실 그 뒤의 미래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DCG가 디센트럴랜드에 투자하고 땅을 구매했으며 암호화폐의 선구주자인 베리실버드 또한 디센트럴랜드에 관심이 많고요. 이전에 디센트럴랜드 두 번째 영상에서도 다루어드렸듯이 코인베이스와 비트페이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 프로토타입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크라켄 거래소도 이 땅을 사고 본사를 짓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세계의 부동산 메타의 선두주자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가치평가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만한 사항들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 2021년 5월 11일자 기사를 살펴보시면 청년 10만 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지방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순유출된 19에서 39세 청년층은 10만 4,186명으로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고 있으며 2030 청년층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 간판 제조업의 장기 불황으로 지역의 대기업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 젊은 층이 선호하는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처우는 청년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등 첨단 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2030 청년층을 수도권에 속절없이 빼앗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사가 메타버스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와 같은 신문물에 있어서는 젊은 층에서 접하기가 더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현실 사회가 너무나도 힘든 무대로만 다가오게 된다면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일자리 또한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낯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머지않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제주도에서 강남역에 있는 회사 매일 출퇴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제주도 일주일 살기를 결심하고 내려온 바닷가 근처에서 가상 오피스 시스템인 게더타운을 통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로그인하면 기존 사무실 구조 그대로 본뜬 가상 사무실이 열린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오피스 체제로 직방은 서울 강남역 인근 GT타워 사무실을 모두 비웠다고 하죠.
이어서 메타버스는 사무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메타버스 오피스에서 일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비싼 임차료를 지급하며 요지에 사무실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 두 번째 영상에서도 다루어드렸듯이 디센트럴랜드의 카지노에서는 이미 NPC를 대신해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박물관 그리고 거래소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위 기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메타버스 세계 구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메타버스로의 진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페이를 지급하면서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을 누릴 수 있게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는 곳으로는 디센트럴랜드가 확실히 선두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디센트럴랜드 영상에 정말 크게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의 댓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조이니믹스님의 댓글 내용 중 개인적으로 디센트럴랜드의 공간은 그래픽이 아직 수준 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들의 자본을 생각하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픽들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 틀을 닦는 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이전의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꼬집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들은 과연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2021년 5월 12일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 창업자가 NFT를 빅타임 비디오 게임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공개했다는 제목과 함께 디센트럴랜드 공동 창업자인 아리 메일리치가 게임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과 협력하여 빅타임 스튜디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명인 빅타임 스튜디오가 2,100만 달러 하나 약 237억 5,73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할 예정임을 발표하였고 빅타임은 1,030만 달러 하나 약 116억 4,621만원의 펀딩 규모 시리즈 A를 유치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노스 아일랜드 벤처스, 코인데스크의 오너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OKEX 블록드림 벤처스, 샘 뱅크맨 프리즈 알라메다 리서치, USDC, 서클사가 만든 거죠. 이러한 기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메일리치는 디센트럴랜드의 더 알렉산더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컬 오브 듀티,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의 핵심 인력들과 함께 팀에 합류하였으며 투자처 중 하나인 노스 아일랜드 벤처스는 게임 내 NFT는 플레이어에게 진정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들의 확신은 메타버스 결실에 있어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의 핵심 인력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센트럴랜드의 공동 창립자가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메타버스 세계의 확장 그리고 NFT를 메타버스에 적용시키는 기대되는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죠. 다음 기사에서도 이어서 다루어 드리겠지만 유명한 기업들인 에픽 게임스와 라이엇 게임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일렉트로닉 아츠도 함께 하고 있고 거기에 디센트럴랜드의 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DCG와 서클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죠. 돌다리 채널의 구독자분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본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현재의 그래픽 상태나 이런 자잘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될 요소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본 프로젝트가 디센트럴랜드와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생각해볼까요? 2021년 5월 10일 같은 주제로 다뤄진 내용 중 디센트럴랜드의 공동 창업자인 메일리치는 우리는 게임 회사들이 이를 NFT 적용 등 위 이전의 기사들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의미하죠.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첫 번째 게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게임이 빅타임이라는 게임이고요. 빅타임 스튜디오 팀은 에픽 게임스와 라이엇 게임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일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포함하고 있고 그들은 AAA 등급을 받는 게임 회사들이 암호화폐와 NFT 기술을 채택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부분의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존재하는 장벽 없이 NFT 기반의 가상 아이템을 획득, 보유 및 거래할 수 있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을 구축한다고 하죠. 디센트럴랜드 공동 창업자가 함께하고 있고 DCG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하고자 하는 기술들, 특히 NFT의 완벽한 적용과 활용성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검증하고 AAA급의 게임 회사들이 암호화폐와 NFT 기술 채택까지 도달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목표가 만약 달성된다면 만화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동시 접속자나 유저 유입에 대한 문제는 사회의 흐름과 메타버스 세계가 자리 잡음으로써 젊은 층을 필두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래픽이나 자잘한 기타 문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움직이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빅타임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블록체인과 NFT 그리고 암호화폐 기술을 메타버스에 적용하려는 움직임과 기회까지 함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책임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